네, 안녕하세요. 네, 마이크. 이 장소는 사실 제가 처음에 와서 조금 이 장소가 어떨까 궁금했는데 이렇게 아담한 장소에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와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상당히 긴장을 해서 어쨌든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상담하는 사연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이 사연에 대해서 상담을 하는 입장이 됐을 때 이 사연은 대체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 또 이 사람의 실제 문제는 뭐고 또 이 문제 인식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이런 걸 좀 알아보면 재밌겠죠. 선생님 한번 읽어 주실래요? 이 사연은요? 네. 다른 게 아니고 이성에 대한 고민, 친구에 대한 고민이 있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 또래보다는 제가 어떤 걸 구매하는 곳에 사장님들과 친구가 되고 싶어요. 운동센터면 트레이너분, 옷가게면 사장님, 미용실이면 원장님, 이렇게 말이죠. 근데 그분들이 다가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전 용기가 없고 말수도 적습니다. 아무튼 제가 소비할 정도로 관심이 가고 신뢰가 가는 상품을 파는 그분들과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그런 고객들 중 한 명이고 소비자겠죠? 그들과 동급이 되어 친구가 되고 싶은데 나이도 안 맞고 능력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좀 환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드라마에 간혹 보면 모르는 옆 사람에게 말을 걸고 친구를 하는 게 이상하지 않잖아요. 근데 한국은 같은 상황이라면 거의 99.9% 도를 믿으십니까? 조상님을 모셔라 잖아요. 저는 저렇게 미국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친구를 만들고 싶어요. 친구를 많이 사귈 수 있는 그런 곳은 없을까요? 어디로 가야 인위적이지 않은 만남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나요?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저와 사귀고 싶어하고 친구 같은 관계가 형성이 될까요? 제가 잘나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친구 문제 말고도 이성에 대한 것도 고민이에요. 제가 대학교에서 한 번 고백받은 이후로 남자가 고백해온 경우가 없거든요. 여성적인 매력이 없는 걸까요? 타고나지 않았고 돈은 없고 피부과에서 레이저 맞거나 보톡스를 맞거나 비싼 운동센터에서 PT를 하거나 할 수는 없는 형편이에요. 그리고 원판 불변의 법칙이라고 원판이 이뻐야 효과가 막 나는 거잖아요. 머리에 든 게 있어야 했을까요? 좋은 직장을 가진 사람이어야 할까요? 뭔가 애초에 안 되는 거다라고 하시거나 솔루션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누군가와 동등한 친구 관계가 되는 법. 뭘까요? 제 삶의 가치는 아름다움, 부유함, 친밀함, 발전, 보석 같은 사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네. 이 사연을 이제 흥심소에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사연을 쫙 오늘 이제 저와 함께 이렇게 들으니까 저게 고민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네. 드세요? 네. 이분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자신의 갖고 있지 않은 것들을 다른 곳에서 찾아서 이렇게 좀 이렇게 얻으려고 하는. 한다. 예,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다른 곳에서 찾아서 자기 것으로 하려는 마음이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주로 뭐라고 그러죠? 네? 남의 떡이 커 보인다. 도둑놈 심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럼 이분한테 당신은 도둑놈 심보를 가졌군요. 이러면 자기 문제에 대한 이해가 확 되겠네요? 예, 그럼 좀 잔인하죠, 그죠? 예,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죠. 자, 이분은 그럼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나요? 이분이 문제가 뭔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한테? 자신감이 없는데. 자신감이 없다. 왜 자신감이 없다는 생각을 하시게 되셨어요? 뭔가 이제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는 거. 네,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도 있고요. 뭔가 또 자기가 뭐 지식이나 네. 직장에 대해서도 약간 확신이 없는. 지식이나 직장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그러니까 성격도 자기는 이렇게 먼저 말할 수 없다. 그러고. 성격도 소심하다. 네.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성격이 소심하고 저처럼 그 다음에 외모에 대한 자신은 더욱더 없고 저처럼 이러면 그냥 문제가 있는 거네요. 근데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자기 어떤 행동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바라고만 있는. 바라고만 있죠. 예.
그렇게 느껴지죠, 그죠, 여러분? 이 사연을 보면요, 사실 자기는 친구가 있으면 좋겠고 참 아주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을 찾기가 참 힘듭니다. 뭐 미국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친구를 만들고 싶어요. 친구를 많이 사귈 수 있는 그런 곳은 없을까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요, 어디를 가야 인위적이지 않는 만남을 가질 수 있을까요? 상당히 재밌지 않아요? 우리 만남은 인위적이 아니야. 뭐야?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이분한테 마음이 편한, 자기 속마음을 진짜 공감하고 공유하는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건 여러분 캐치하셨죠? 그리고 이분은 나는 편하게 친구를 사귀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자기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나름대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요, 상당히 재밌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프로파일 딱 보면요, 로맨티스트 성향이에요. 상당히 소심하고 또 본인이 뭐 나름대로 사람들하고 만날 때 항상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있고, 자기하고 익숙한 여러 번 만난 사람이 아니면 항상 경계심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자기가 상당히 캐주얼하게 편하게 누군가를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안 되고 저러저런 이유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안 되는 이유를 수백 가지를 만들어 놓고 항상 자기는 이래서 안 돼요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걸 뭐로 알 수 있습니까 하면 로맨티스트의 매뉴얼이 높은 이거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자기에 대한 기대나 자기의 미래에 대한 생각, 상상, 그거는 아주 바닥 수준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냐? 아이디얼리스트와 셀프가 바닥이에요. 그러면 이 프로파일은 이 사연에서 이야기하는 이 사람의 마음 상태를 거의 그대로 다 대신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럴 때 이분한테 진짜 필요한 건 뭡니까? 라고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뭐 환상이 있어요 라고 하면서 제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나요? 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돼, 다른 사람들한테 그리낌 없이 다가가서 편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돼 라고 하면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자기는 사람들한테 다가가는 게 힘든 이유를 또 수백 가지를 이야기하게 돼요. 이런 분들이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행동은요, 이 로맨티스트의 매뉴얼이 높으신 분들은요, 여러분들 뉴스 같은 데 보면 뭐 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민원 신고하고 뭐 파출소에 뭐 하루에 100번씩 전화해가지고 민원 신고하는 분, 이런 간혹 이야기 나오는 거 들으시죠? 그런 분들이 대개는 이 로맨티스트의 매뉴얼 성향이 높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 하면 아주 사소한 것도 본인이 자기의 감성을 건드리는 것, 그 모든 게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해결되어야 된다는 아주 강박적인 성향이 있고, 그걸 아주 구체적으로 행동을 나타내는 게, 구청에 전화해가지고 민원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럼 받는 공무원은 돌아버리겠죠. 네. 그런데 이런 분, 또 어떤 분은, 이건 직접 제가 상담을 했을 때 그분이 저한테 자기가 겁이 나가지고 저한테 상담을 온 거예요. 무슨 일이신데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자기가 버스를 탔는데 어떤 아저씨가 버스에 앉아가지고 다리를 쫙 벌리고 앉아있더래요. 아니 그렇게 다리를 쭉 벌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아저씨를 째려봤대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도 자기를 째려보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막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부도덕하고 저렇게 나쁜 놈이 있을 수 있나 생각이 들더래요. 이걸 내가 지켜야 된다라는 걸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막 째려보고 있는데 화는 나는데 어쩔 수를 못해가지고 뭔가 해야 되겠더래요. 그래서 이제 차가 멈추자마자 자기가 내리는 척 하면서 아저씨한테 팍 근데 치고 막 뛰어내리면서 막 쫓아갔대요. 아저씨가 쫓아올까 싶어서 막 도망갔대요. 다행스럽게 아저씨 안 내려서 안 쫓아오더래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집에 와가지고 이 가슴이 벌렁벌렁벌렁하고, 그래 그날 밤 잠을 못 잤대요. 일주일 동안 그러다가 자기가 그 다음에 또 무슨 짓을 저질렀지 몰라가지고 그와 비슷하게 택시 아저씨하고도 또 한바탕 싸웠대. 그러니까 왜 자기가 평소에 실제로 그분을 보면 아주 얌전하고 조용하고 말도 아주 조용조용하고 제대로 못하는 분인데, 그런 난폭한 행동을 본인도 모르게 폭발하듯이 하는데 왜 그런지 자기도 모르겠다. 그래서 자기가 무섭대요 이제. 그런 분들이 사실은 로맨의 매뉴얼이 있는 분들인데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뭐 대학교에서 한번 고백받은 이후로 남자가 고백해온 경우가 없거든요. 이런 이야기로 저하고 상담하신 그분도
본인 스스로 모태솔로라고 주장을 하는 분이신데 상당히 나름대로 매력이 있으신 분인데 누구도 자기한테 와가지고 대시를 하거나 그런 일이 없더래요. 자기가 그러면 대시를 하면 되지 않냐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러면 참고 사세요. 네, 그럴 수는 없고요. 뭐 이러는 이제 어쨌든 그분의 문제를 제가 해결을 해줘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여기서 PT도 할 수 없는 형편이고 또 타고나지도 않았고 돈도 없고 그리고 원판 불편의 법칙이니까 본인이 안 되는 이유를 또 스스로 다 이야기했잖아요. 이럴 때 이분은 스스로 본인이 워낙 인물이 안 되기 때문에 남자가 자기한테 매력을 못 느낀다고 생각하는 게 밑바탕이 깔려 있다는 거 아시죠? 그러면 여러분 다 인물이 잘생긴 사람만 연애를 하고 배우자를 가지고 그래요? 안 그러죠? 놀라운 사실은 인물이 안 생길수록 훨씬 연애도 잘하고 배우자를 더 잘 가질 수 있는 그런 게 현실이잖아요. 그죠? 네, 거기서 있으면 동의를 안 하시네. 네. 네, 여러분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통념에 사로잡힌 것 같은데 실제로는요 잘생긴 남자치고 이쁜 여자하고 결혼하는 경우는 그 송중기 외에는 잘 없어요. 네. 그거는 아주 희귀한 경우니까 우리가 기억을 하지 대개의 경우에는 이 원판 불변의 법칙이라는 것이 이분의 연애에 대한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이분은 본인 스스로가 안 되는 이유를 수십 가지를 먼저 찾아놓고 그게 마치 자기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분 참 재밌는 게 뭔가 애초에 안 되는 거라고 하시면 그나 솔루션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분은 솔루션을 받고 싶은 걸까요? 안 된다라는 확정을 저한테 얻고 싶어 할까요? 야, 너는 안 돼. 라는 확정을 얻고 싶어 하는데 제가 주는 솔루션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안 된다는 이유 중에 하나 하고 바꿀 정도지 이분 같은 경우에 이분의 문제를 스스로 느끼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 표면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상담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당신은 지금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당신은 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당신이 바라는 건 뭘까요? 친구일까요? 연애일까요? 아니에요. 저 친구가 있으면 좋겠어요. 저 연애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친구는 당신한테 뭐를 해주기를 당신은 기대합니까? 친구는요, 저가요, 힘들 때요, 저 이야기 들어주고요. 또 저가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할 때, 너 얼마나 멋있고 잘났는데, 넌 살 이유가 충분히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해줄 거잖아요. 연애를 하는 건요, 저가 같이 연애를 하면요, 그 사람이 있어서 마음이 든든하고요. 또 그 사람이 있어서 제가 사는데 즐거움을 느낄 거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당신이 친구와 연애를 이야기하지만 결국에 당신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데 있어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자신의 마음에 평안을 얻고 또 누군가로부터 본인이 보살핌을 받는다는 그 감정을 가지기를 원하는 거 아닌가요?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누군가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남자친구를 통해서 지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한은 자기 문제를 자기 스스로 볼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기 시작을 하는 거죠. 당신의 문제가 뭐냐는 것은 친구가 해결해 주거나 남자친구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당신의 문제가 지금까지 막연히 친구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캐주얼하게 친구를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하고 연애를 하는 데이트를 하는 남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슈가 아니라 당신이 지금 원하는 거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뿌듯하게 느끼고 편안하게 느끼고 또 자기가 충분히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누군가를 통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 문제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면 대개의 경우에 처음에 그걸 인정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안타까운 게 본인 스스로의 존재의 이유나 자기가 어떤 가치로운 존재 또 누군가로부터 소중한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이제 이쯤 되면 물어보죠. 누군가가 당신을 상당히 소중하게 대우를 하고 또 소중한 사람으로 이야기를 한 그런 기억이 있나요? 하면 안타깝게도 이제 그때부터 과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제가 자라는 동안에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라든지 아빠가요 그런 이야기를 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저희 아빠는 항상 저만 보면 화를 내고 야단만 쳤어요. 실제로 그럴 때 내담자 아버지의 직업적인 이슈를 가지고도 이제 언급을 하고 그랬을 때 자기 스스로 자기는 한 번도 누군가로부터 어떤 무조건적으로 인정받고 수용받고 사랑받는 존재로 가족 내에서 대접을 못 받았다든지 취급을 못 받았다든지 그리고 가족으로부터 떨어져서 산 이후에도 자기가 항상 불안한 느낌으로 살았지 항상 편안하게 느껴본 적이 없고 심지어는 밤에 잠이 안 와서 병원에 가서 우울증 약도 몇 년 먹기도 하고 이제 이런 스토리들이 다 나와요. 그래 되면 결국에는 그 사람의 문제는 진짜 자기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 모르는 거에서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자기를 괴롭히는 자책하는 그 상황에 처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상담을 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진짜 이 사람의 문제가 뭔가 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 공감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게 만드는 거. 이 사연에서 이야기하는 친구나 남자친구나 그런 사람이 전혀 이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남자 앞에 서면 이 사람이 자기가 뭐 아무 남자나 좋아할 수는 없겠지만 자기가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으면 본인이 그 사람한테 마음에 든다라는 모습을 보일까요? 안 보여요. 마음에 드는 남자일수록 더 본인이 아주 경직된 반응을 보이고 더 땡땡거리는 그런 행동을 해요.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 하냐 그 남자는 저한테 마음이 있을 리가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좋죠? 난감하군요. 난감하죠. 네, 상당히 난감한데 이제 이분이 실제로 재밌잖아요. 제 삶의 가치는 아름다움, 부유함, 친밀한, 발전, 보석 같은 사람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건 다 희망사항이죠. 본인의 삶의 현재에 본인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로맨티스트의 매뉴얼 성향은 본인이 현재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간절히 바랄 때는 본인 나름대로 끊임없이 상상을 하거나 환상 속의 세계에 있는 게 훨씬 더 마음이 편해요. 자기의 현실의 문제를 직면하는 것은 그는 견뎌야 하는 일 정도로 생각하게 되는 상황이 되고 말이죠. 그러면 이분은 상담을 못 해줍니까? 아니에요. 이분이 스스로 자기를 진짜 자기 스스로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데는 상당히 많은 이분이 눈물을 흘려야 돼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나면 훨씬 마음이 편해진다고 이야기하고 또 그 마음 편해지는 과정에서 자기가 다음에는 이제 뭐를 해야지 라고 하는 스스로 자기가 조금이라도 성취감을 느끼고 자기가 나름대로 살만한 의미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자기가 하는 일 중에서 찾아내게 하는 과정을 이제 거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런 상담은 보통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는 게 안타까움이긴 한데 보통 4-5번 정도쯤 되면 상당히 많이 나아져요. 얼굴 표정도 상당히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일반적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법을 배우게 한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자, 이제 두 번째 사연을 여러분들하고 모든 사람은 나와 같지 않습니다. WPI 성격 프로파일에 따라 상담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황심소는 나 혼자 고민하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를 공개 상담함으로써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고민을 동시에 해결해 드립니다. 또한 내 안의 고민에서 더 나아가 사회 문제에 대한 질문들, 어떤 주제든지 인간의 심리가 담겨 있기에 전부 황상민의 심리상담소에서 다뤄드릴 수 있습니다. 참, 시사 이슈나 기사에 대한 제보도 받고 있습니다. 개인 상담은 WPI 성격검사 프로파일과 함께 시사 이슈는 자료와 질문과 함께 보내주세요. 심소 이메일은 serlockWhang@gmail.com입니다. 황심소에 사연을 보내주신다는 것은 채택이 될 경우 청취자분들과 공유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며 별도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로 박사님과 직접 개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위즈덤센터의 유료 상담 신청을 개별적으로 해주세요. 위즈덤센터 전화번호는 02-6207
7430입니다.